안녕하세요. 김우연입니다. 오늘은 한 통계 자료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10가구 중 6가구가 현재 내 집에 살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청년들 4명 중 3명은 전세다 월세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져서 주거 양극화가 뚜렷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평균 한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을 때 가정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주택을 살 돈을 모았다고 해도 아무 곳이나 매수해선 안 되겠죠. 살기도 좋고 앞으로의 가치도 쭉쭉 올라갈 곳 어딘지 그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금요일은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이보다 부동산계 우블리가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기분이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1부는요, 우아미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무료 전화 상담, 그거만의 큰 장점입니다. 02-2077-6358번 언제든지 접수받고 있겠습니다. 우아미 이사는 그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던 신선한 이야기만 항상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사님,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우리가 이 수익형 부동산에 왜 해야 되는지, 혹시 앵커님 노후 준비 하셨을까요? 아직 너무 젊으셔갖고. 아직 못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 너무 젊으시니까, 근데 젊을 때부터 이제 차곡차곡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노후 준비가 될 텐데요. 이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 상당히 이제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후 빈곤율이라고 해서 이 노인분들의,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의 빈곤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이제 최고라고 하고요. 한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노후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노력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것의 일환으로서 이 수익형 부동산이 굉장히 적합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노후 대비, 그리고 노후 대비한 이 자산과 노후 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한국 가구의 총 자산을 좀 살펴보면은 10조 원 정도입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 이제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9년 초에 발표가 된 자료인데요. 이 전년 대비 2017년 전년 대비하면은 한 7.4% 늘어난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노후 대비 금융 자산,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연금이라고 볼 수 있는 노후 대비 금융 자산은 2,600조 원 정도로서 한 전년 대비에 비해서 한 6.2% 올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 자산보다는 좀 비교적 적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노후 대비 금융 자산은 총 자산 중에서도 한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총 자산에서 이 부동산, 그 특히나 이제 주택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40% 정도이니까 어느 정도로 이 연금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노후 대비한 그런 금융 자산, 우리가 연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연금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연금도 이제 공적연금, 우리가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이 공적연금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사적연금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사적연금 중에서는 이제 근로소득 받으시는 분들이 드는 이제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는 이제 개인연금 형태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이 퇴직연금, 사적연금 중에서도 이 퇴직연금의 가입자가 이제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후를 대비해서 이 연금을 듣는 그 유형 5개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이 공적연금만 가지고 있는 그런 여력 부족형 가구가 전년 대비해서 이제 훨씬 줄었고, 그리고 공적연금이라든지 뭐 퇴직연금, 개인연금 전부 다 다방면의 그런 다양한 연금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연금 종합형 가구가 한 5.2%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후에 대해서 그런 관심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적연금, 그리고 사적연금 중에서도 퇴직연금, 그리고 사적연금 중에서도 이제 개인연금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이 전부
모든 연금 종합형, 모든 연금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연금 종합형인데 연금 종합형이 5.2%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상대적으로 이 공적연금만 갖고 있었던 이 여력 부족형 연금은 이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65세 가구주의 이 자산 규모와 그리고 은퇴 시의 노후 소득을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이 소득, 그러니까 자산 규모에서 상중하로 나눴을 때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금융 자산은 좀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이제 부동산으로 이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소득. 어디서 이 노후에 이 내가 생활비를 쓰는데 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일단 기초연금을 좀 근간으로 해서 좀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주택연금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나 노후 소득에서도 이 금융소득은 좀 미미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이 자산 규모가 낮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노후소득이 이제 국민연금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소득이 이제 자산 규모가 낮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좀 근간으로 해서 이제 노후소득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노후의 적정 생활비 그리고 최소 생활비 얼마를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전체 가구 이제 물었을 때 보면 적정 생활비는 263만 원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최소 생활비는 184만 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 적정 생활비 그리고 대답한 이 최소 생활비가 이 평균보다 상당히 많이 낮다라는 것입니다. 이 적정 생활비만 보더라도 평균은 263만 원이었는데 이 70대, 60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70대는 한 160 정도로 대답을 하고 60대는 한 240 정도로 대답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적정 생활비에 못 미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적정 생활비에서 이제 최소 생활비 비중을 보면은 한 70% 정도로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은퇴 전후와 그리고 이 월평균 소득 구간에 따라서도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역시나 은퇴 전하고 은퇴 후를 이제 은퇴 후에 이제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은퇴 후 대상을 이제 물어봤을 때 은퇴 후가 은퇴 전보다 이 적정 생활비 그리고 최소 생활비 모두 낮게 대답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 생활비 부분, 이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녹록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 적정 생활비 대비한 최소 생활비는 한 70%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게 있기 때문에 소득 구간별로 아니면 은퇴 전후로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 월 평균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적정 생활비 그리고 최소 생활비도 꾸준하게 이렇게 비례하게 올라오고 있음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그런 핵심 자산,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거주주택 유형에 대해서 이제 연령별로 이제 물었습니다. 거주하는 주택이 어떤 유형인지 역시나 이제 일반 아파트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 공화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연령별로 그 유형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단 20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가 이제 평균보다는 상당히 낮으면서 이 연립 다세대 주택에도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원룸, 오피스텔에도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70대 같은 경우에도 거주 유형이 아파트도 많지만 일단 연립 다가구도 많은 것으로 그리고 단독주택도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주거용과 주거용 외의 주택의 구입 자금에 대해서도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어느 그 주택의 구입 자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본인 자금 한 80% 좀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연령대로 보면은 뭐 역시나 20대가 좀 낮은 것으로 보여지면서 60, 70대는 좀 높은 그 본인 자금 비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내가 거주하지 않으면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구입 자금을 물어봤습니다. 즉 이제 투자용 아니면은 이제 월세를 받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본인 자금이 한 67%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그 외에 대출과 그리고 임대 보증금, 이 주거용 주택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점은 바로 임대 보증금 활용도 7%나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 또 이러한 주택의 구입 자금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요. 일단 50대, 60대, 70대는 예전부터 그냥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주를 한다라고 대답한 비중이 50% 넘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젊은이들은 이 직장 그리고 통학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비중이 이제 상당히 높았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이 직주 근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 젊은 세대라는 거 여기서도 한 번 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70대는 이제 다른 연령에 비해서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 이유 상당히 상이합니다. 가족과 지인이 뭐 근처에 있어서 그리고 집값이 저렴해서 그리고 여가와 건강에도 유리해서라고 대답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집값이 저렴해서라는 이유의 비중을 보면요. 사실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 집값은 별로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집값보다는 이 직장 때문에 많이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이제 교육이 한창 중인 이제 자녀를 갖고 있는 40대 같은 경우에는 자녀 학원 목적에도 높은 비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후 거주지에 있었으면 하는 인프라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거주 이유고요. 나중에 노후 거주지에 있어서 하는 인프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20대 같은 경우에는 노후 거주지에 이제 교통이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원, 자연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만 65세를 앞둔 이제 노인분들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의료 시설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노후 자금에 대한 것도 이제 상세히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을 할 때는 바로 이러한 젊은이들이 있는 직장이 있는 곳에 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그 노후 생활, 골든 라이프가 되기 위해서는 또 이러한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보신다면은 성공적인 그런 노후 준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수익형 부동산 바로 찾으러 가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9호선 증미역에서 도보 3분, 2018년 9월 준공됐습니다. 층수는 11층 건물 내 6층으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3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2,500만 원에 실투자금 2,800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 시엔 보증금 2천만 원, 월 9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활용하면 실투자금 8,300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주 딱 한 곳 가지고 오십니다. 강서구 등촌동 정보 가지고 오셨네요. 이사님, 본격적으로 분석 전에 포인트부터 짚어주세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에 이제 마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할 때는 이 직장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요. 직장이 고연봉일수록 그리고 그러니까 안정된 그런 직장일수록 집값 상승세 그리고 임대료 상승도 크게 이겨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 증미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인데 바로 이 마곡이라는 곳과 정거장으로 보면 한 2정거장, 3정거장 차이면은 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강남만 건너면 뭐 상암 그리고 6정거장 가면은 여의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 단지들을 둘러싸여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투자할 만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상당히 저렴한데요. 투룸 오피스텔인데 한 2억 중반입니다. 2억 5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마곡 내에 있는 오피스텔을 보면은 평균 매매가가 뭐 원룸이 3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뭐 투룸은 3억 후반에서 이제 4억대로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마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곡보다 가격 경쟁력이 이제 상당히 좋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가격 탄력성이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동에 대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133세대의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대단지이지만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게 100% 자주식 주차장이라고 기계식보다는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겠고요. 지하 주차장도 이제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가치가 상당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전세를 활용하시면 2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 가능하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이제 이사님과 살짝 살을 붙여볼게요. 이사님, 지하철역부터 출발해 볼까요? 일단 입지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증미역 9호선입니다. 황금 노선은 9호선 증미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이제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에서도 보듯이 이 한강하고 이제 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간선도로 진입 용이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가양대교 뭐 바로 넘으시면은 뭐 강변북로까지도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곡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만 평의 마곡지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층이 앞으로 이제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 마곡지구는 이제 미래에 많아질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길 하나만 건너면 상암 DMC에 한 4만의 수요, 그리고 한 6정거장만 가면은 여의도에 15만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의도를 지나서 급행을 타시면은 이 강남까지도 이제 빠르게 한 20분 정도면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들로 둘러싸여 있는 공실 걱정 없는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향후에 이 수요가 많아진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집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네,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인프라 면에 있어서는 이제 이마트 그리고 홈플러스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들이 살기에 이제 좋은 인프라를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이마트나 그러니까 특히나 이마트가 이제 가까운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벅스나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프라들 뭐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용하면서도 직장하고 가까우면서도 또 인프라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네, 강서구 인구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25개 자치구 중에서 사실 송파구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인구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강서구인데요. 인구 증가세가 이제 두드러지게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1, 2인 가구가 특히나 지금 여기 표에는 없는데 더 이 인구 증가세보다 더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 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이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곡 산업단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마곡은 정말 앞으로도 갈 길이 먼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0만 평에 16만 정도의 그런 대규모의 상주 인원이 들어오는데요. 그것도 대기업, 고연봉자, 그리고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온다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제 LG 사이언스 파크가 될 텐데요. LG 뭐 인원만 해도 한 4만 명 정도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고연봉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이 30%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호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서부강양철도 개통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도 이제 더욱더 좋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마곡 산업단지 내에도 그런 보타닉 공원이 지금 이제 개장이 이미 되었죠. 예, 개장이 이미 되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여의도에 있는 여의 공원의 한 2배 정도 규모의 이제 대규모의 녹지도 들어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뭐 병원도 이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겠는데, 이제 마곡에는 정말 많은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얘기를 해도 이제 끝이 없겠습니다. 일단 건물 특징을 좀 살펴보면 이미 준공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눈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1, 2, 3동의 세개동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지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1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풀옵션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이 3베이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방성도 좋겠고요. 지금 지하 주차장 화면이 잠깐 나갔고요. 지금 내부 사진인데요. 내부에도 투룸으로 이제 잘 형성되어 있으면서 에어컨도 방이랑 거실이랑 하나씩 되어 있고요. 옵션도 지금 풀옵션 형태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 가격은요? 네, 가격은 매매 가격이 2억 5,300만 원 되겠고요. 전세 부분이 보증금이 2억 2,500만 원으로 형성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2,800만 원 투자로 마곡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월세 부분도 2,09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져오신 정보 만나봤고요. 우아미 이사의 무료 세미나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주제는 5천만 원으로 서울 핵심 지역에 투자하는 법입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